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배님도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커다란 대선이 있었고요. 네. 저는 대선 덕분에 그래도 한 이틀 정도를 쉴 수 있었어요. 대선 전날과 네. 대선 당일날. 아마 보도국에서 그 대선 당일날 쉰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인생이. 쉼없이 달려오셨으니까 네. 대선으로 조금 휴가를 얻으셨네요. 아, 네. 좋더라고요. 쉬니까. 그런 대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왜 하루 결선 투표로 좀 하고 말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심지어는. 뭐 미스터 트롯처럼 막 네. 몇 준결승, 준준결승 이런 거 네. 하면서 다음 주에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연속 이틀 쉬는 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뭐 쫄깃하고 재밌겠네. 쫄깃, 예. 안 그래도 이번 이제, 대선 되게 쫄깃했었는데. 네. 예. 아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결과에 상관없이 예. 선거 방송은 저희 SBS가 가장 재밌지 않았나요? 뭐 영화 한 장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냐면 그 춤추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제가 빵 터졌던 건 뭐냐면 그네를 서로 뺏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SNS에 짤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네, 있잖아요. 네. SBS 그 대선 방송은 진짜 많이 요즘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사람들한테도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게. 네. 예. 실제로 그 시청률 잘 나왔나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안 시청률은 물어봤는데. 높진 네. 않았는데 네. 근데 이제 시청률을 조사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이제 예를 들면 2049의 연령층은 TV로 보시진 않을 테니까 저도 선거 방송을 TV로 보진 않고 뭘로 봤어요? 그 인터넷으로 봤어요.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건 TV 시청률에는 물론 저는 시청률을 하는 접속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엇으로 봐도 영향을 끼치진 왜? 않겠습니다만 집에 TV 없어요? 아니면 밖에 계셨어요? 아니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그게 심어져 있을 거예요. 그건 아는데 네. 선배님 왜 이거를 보셨냐고요? 아 집에 TV가 없어요. TV가 예상대로네요. 네. 네. 집에 TV가 없어서 이야, 대단하다. 네, TV 살 돈이 없어서 돈 남으면 TV 좀 그 새로 사시고 버릴 TV 있는데. 예, 저한테 버리세요. 버릴 TV. 예. 잘 어쨌든 쓰겠습니다. 예, 시청률하고는 상관없이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런데 예. 반응이나 저의 모든 단톡방에는 물론 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직 저희의 칭찬? 그러니까 화제가 됐어요. 이게 칭찬이든 좀 너무 시화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냐면 모든 방송은 재밌어야 돼. 재미가 우선이어야 된다 생각하고 맞아요. 뽀얀 탑도 재미를 추구하는 방송입니다. 예전에 진짜 세상 심각했는데 싸우고 막 화내고 막, 그때는 예.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랬나 몰라. 그때는 제가 젊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뭐 화날 일도 없고 좋네요. 뭐 나이 드는 순기능도 있네요. 네, 설렐 일도 없고 설레는 거 왜 없어? 선배 매주 설레잖아. 나 보면서. 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레던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큰 대선도 지났고 네. 우리는 좀 더 이제 코로나 소식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건강 상담 메일이 오늘 하나 오랜만에 들어와서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코로나를 잘 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사무실에도 2명이나 자가치료 중이니 남의 일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걸린 사람들이 회복해서 복귀를 해도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45일 동안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자가치료 일주일 후 돌아온 사람과 비확진자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이게 전염의 우려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밀접하지는 않더라도 뭐 같은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최근접 상황이 우려되니까요. 그 확진 후 치료받은 사람이 가족이라면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데 비확진자가 안전할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외부 식당에서는 같은 반찬이나 숟가락을 한 냄비에 넣고 먹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텐데 치료받은 사람과 확진 경험이 없는 사람 간의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요즘 뭐 이런 일 많이 이제 생기죠. 네, 워낙 그렇죠. 확진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예. 저희 주변에서도 확진되고 같이 밥 먹고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저희 워낙 보도국에도 많아서. 대단히 많습니다. SBS에도 그렇고 아마
밝혀지진 않았지만 KBS, MBC도 마찬가지죠. 음. 뭐 일상화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감염력에 대한 이제 기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예. 일단 오미크론은 감염력이 언제부터 생기냐면 제가 노출된 다음부터 평균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부터 생겨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떨어지는데 일주일 정도. 근데 이건 확률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좀 잘 키우고 그런 그러니까 이게 좀 세심한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빨리 올라갔다가 천천히 네. 빠지겠죠. 네. 특히 암컷 바이러스가 저한테 온다면 저한테 오래 걸. 가지마, 내가 잘 보듬어 줄게 이러면서 오래 근데 가지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평균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평균적인 것이 예외적인 상황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가 평균을 했냐면요. 예를 들면 한 달까지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모든 사람을 한 달간 자가격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확률을 벗어나서 감염을 시키는 것보다 한 달간 격리하는 게 더 큰 피해를 가지고 오는 게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격리는 격리를 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갖고 있는 기간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말고도 지금 또 어디 생겼죠? 덴마크인가요? 네. 아무튼 아예 격리를 안 하죠. 확진자라도 그냥 일반 회사 나가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도 별로 문제는 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우려처럼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예. 비확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전염의 우려가 없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근데 일주일 격리 끝나도 키트 네. 해봤을 때 2줄 나오는 분도 많이 계신가요? 그거는 많진 않아요. 확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꼭 키트를 해가지고 확진자가 그렇게 지금 격리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확진자는 일주일 지나면, 그러니까 PCR 진단 기준으로 일주일 지나면 격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해본다면 만약 우리가 그걸 검사한다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평균이란 건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주일이 정해진 거니까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감염의 우려를 없앨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람과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식사를 하면 더 위험성은 커지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분들과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정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식당에서 반찬이나 숟가락을 한 냄비에 넣고 먹어야 한다. 요즘 이거는 완전히 절친 코로나 회사분들하고 아니어도 이런 거 요즘 이제 피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예전에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해가지고 찌개 팍팍 같이 떠먹고. 그렇죠. 그래 더 맛있었긴 했는데. 특히 이제 뭐냐면 저는 그 불고기 있잖아요. 어. 어렸을 때는 이게 돼지고기가 지금도 싸지만 삼겹살은 그래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구했지만 소고기는 오로지 불고기를 통해서만 먹을 진짜? 수 있었어요. 왜 선배님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그 강북에서 부자가 이 정도예요. 아 강북 부자? 그 고기 굽는 거로는 못 먹어요? 네. 왜 그래? 아니 뭐 그렇게 저희 뭐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었고 어렸을 때. 그리고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어머니가 이제 이 한우 스테이크를 처음으로 사주셔가지고 이야. 제가 막 전교 1등을 한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얘 그건 뭐야? 아무튼 기억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어머니가 소고기 스테이크를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전교 1등 많이 하셨어요? 뭐 숱하게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전교 1등 오빠였어? 강북이니까 제가 제 학교에서 전교 1등 한 게 아마 강남에 가면 뭐 반에서 5등 10등 안에 들기도 쉽지 않은 성적이었겠죠. 뭐 저는 그렇게.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래도 근데 나보다 괜찮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나는 함박 스테이크 많이 사줬지
안심 스테이크 안 사주셨는데. 한 번 딱 달랑 한 번. 달랑 한 번이요.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었어서 저는 이 문화가 반드시 나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간염의 위험이나 그러니까 이 또 그럼요. 위에 있는 맞아, 그 헬리코박터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덜어서 드시죠, 많이들. 예, 뭐 많이들 덜어서 드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소화기 내과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사실 그럴 가능성이 이론적 가능성 때문이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전파됐다 이런 건 없다. 아, 진짜? 우리가 뭐 그러냐, 뭐 그렇게 구애받고 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저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다른 감염성 질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기 하죠. 근데 네. 코로나만 놓고 보면 네. 반찬이나 숟가락을 한 냄비 먹고 하는 거는 안 좋죠. 예, 네. 아니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코로나는 이게 RNA 바이러스라서 대단히 세포 밖에서는 불안정하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우리 택배로 안 전염된 된다 사례가 했잖아요. 없다 지금. 우리 전 지구에 5억 명 정도가 감염되고 5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지금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거 자체는 유일한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 자체가 건강에 나쁜 행동이지 이게 코로나에 특별히 더 저기 하진 않다. 다만 위에 있는 뭐 테이블 보고 마주 앉아서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건 맞다. 예. 그러니까 밥을 같이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은 공기로 전염될 수는 있는데 찌개로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찌개를 통해서 먹는 낫다. 예, 그렇죠. 공기로 전될 확률이 높지. 네. 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찌개가 뭔지요? 그래서 난 그냥 떠먹였을 뿐인데 막 이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남비에 이렇게 먹으면 친구들끼리도 원래 이거 나쁜 건데 왠지 그냥 저 자식이랑은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원래 절대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냄비에 숟가락 같이 섞지 않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냄비에 숟가락을 같이 섞는 거는 그래 됐다. 네 헬리코박터 나한테 옮겨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어쨌든 비과학적입니다. 비위생적이고요. 나도 친한 비의학적인 사람들하고 행동입니다.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뭐 덜어 먹는 숟가락 따로 두잖아요. 네. 나중에 먹다 보면 이게 내 숟가락인지 덜어 먹는 숟가락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에이 그렇죠. 모르겠다 이렇게 그리고 되더라고요. 이게 테이블이 좁아서 왼쪽에 숟가락이 내 건지 오른쪽에 숟가락이 내 건지 원래 먹을 때 그렇잖아요. 주로 예, 정신없구만. 서양식 할 때는 좌빵 우물 그거 외워야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내 빵, 오른쪽에 있는 게 내 물이. 저 그거 외우세요. 좌빵 우물. 진짜 헷갈려서 저 맨날 틀렸거든요. 저 왼쪽에 있는 물을 마셨더니 그런 고급진 격식 있는 자리 많이 가시나 봐요. 아니 함박 스테이크 먼저 그랬어요.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나 고등학교 때 이제 경양식집 이런 게 생겨갖고 그때 하는데 비유가스 받는. 그때 이제 뭐냐면 그렇죠 비육가스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근데 그거 먹고 싶어 진짜. 그 미팅이나 소개팅을 할 때 그래도 이제 그런 경양식집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경양식집이 거의 없어졌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집들이 막 생겨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경양식집.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물을 제가 왼쪽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의 흠을 봤으니까 제 경쟁자인 제 동료 남자애가 조동찬 제발 물은 오른쪽에 있는 좌빵 우물 오른쪽에 있는 걸 먹어. 그랬고 너 그런 거 몰라? 그랬고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빵이 이제 분명히 오른쪽 게 내 거다 해서 빵을 오른쪽 게 먹었는데 거기서 두 번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좌빵 우물을 외우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에서 예쁜 여자가 나왔는데 그 앞에서 망신을 당해서 평생 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이 트라우마요. 얘기네요. 예를 들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고전에 평상, 거상, 상상 뭐 이런 게 평거상 순서가 있거든요. 그거 진짜 안 외워져서 하도 안 해요. 제가 평거상을 외웠는데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막 외운 거는 평거상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좌빵 우물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어. 명절에 전을 부치잖아요. 계란물이 있고 밀가루를 해놔요. 그럼 이제 계란을 무치고 밀가루를 무친 다음에 계란인지 맨날 헷갈리는 거야. 맨날. 네. 형님한테 맨날 물어봐. 형님 뭐가 먼저였죠? 뭐가 문제예요? 아직도 헷갈려. 형님 맨날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 맨날 까먹어. 왜 그럴까? 계란... 그런 단순한 거 왜 맨날 까먹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나는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몸이, 내 뇌가. 응. 계란을 먼저 묻히고 밀가루 묻혀서 부치나 뭐 하나 뭐 같은 거 아니야? 도끼인 객긴 아니야? 진짜 헷갈리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물을 마시든 오른쪽에 있는 물을 마시든 뭐 그냥 각자 다른 거 먹으면 되고 빵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번 트라우마가 되면 저 진짜 저는 순서가 바뀌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결과물이. 이게 잘 붓기 위해서 먼저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계란인지 아무튼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하면 이상하게 되거든. 근데도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도 기억을 안 하나 봐. 아니 머리가 우리 나쁜 열심히 거죠. 돈 벌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건 돈인 것 같아요. 네. 부질없어. 조동차 인생 망했어. 돈 없는. 텔레비 유일한 아나운서가 텔레비죠. 버릴 거 있어요. 네, 저한테 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격 주제는 어떤 얘기들을 쭉 해볼까요? 네, 일단 네, 우리 지금 확진자 계속 30만 명 넘고 있고요. 이틀 전에 34만까지 찍었고요. 네, 오늘은 28만 명인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정점이 아니라 열흘 내에 정점을 다 찍을 거다. 조금 더 네. 정점이 남아 있나 봐요, 기간이. 네. 네. 정점 오늘이 며칠이죠? 3월 11일 금요일 네.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에 확진됐다가 첫 복귀를 하셨어요. 김부겸 총리께서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 정점이 1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22일 정도가 열흘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하셨고 37만 명 정도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점 예측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세계적인 학자들도 오미크론의 정점 시기와 이런 것들은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은 그 어떤 변수도 그냥 무시하고 지만의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나간 나라들이 이미 정점을 지나간 나라들을 되돌아보니 되돌아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되돌아볼 때는 화를 내면 안 돼요. 왜요? 노래가 그렇게 있어요. 오아시스에 돈 룩백이 낸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여담이지만 일요일 밤에 퀴즈 아카데미에 메인 그 PD를 하셨던 주철한 PD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은 교수님으로 계신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식사를 가끔 하는 사이예요. 그분이 그 교수님이 저를 사주시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소개시켜준 노래예요. 너 화 좀 그만 내. 주제곡으로 선정해 주셨어요. 네. 제가 한동안 계속 듣던 노래인데 왜 웃지? 가사가 뭐야? 돈 룩백 그다음 뭐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제목만 알지.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가사라면서요. 영어는 네, 기억이 안 그냥 나. 말도 평상시 말도 어려운데 노래에 있는 영어는 무슨 수로 제가 들어요. 따로 찾아볼게요. 그런 주제곡이라고 어쨌든.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 뒤로 화가 좀 어떻게 잘 누그러지나요? 훨씬 나죠. 그러니까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주는 힘.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뒤돌아보지 말자라는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했어요. 인생 모토네. 완전히 못게 세상 즐거워. 아. 아무튼 뒤돌아봤어요. 네? 뒤돌아봤더니 네네. 이 폭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점의 폭은 다 다른데 이 기간. 그러니까 폭의 높이는 요거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사람 수는 높이는 다른데 그렇죠. 기간은 비슷하다. 그렇죠. 정점에 진입한 후에 우세종에 진입한 후에 정점까지 가는 기간이 45일. 벗어나는 기간이 45일이에요. 보니까 이게 이제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에서 한 건데 네. 정말로 들여다보니까 모든 그래프가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본 건데 일정한 그것을 공식이 우리나라에 나왔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아하. 우리나라가 한 1월 20일쯤에 우세종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3월 지금 10일, 12일 요 정도가 우리는 정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청정 국가였고 자연 면역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 정점이 조금 더 늘어진다고 더 지속될 표현하는데 것이다. 그럴 가능성 때문에 22일 정도까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정점에 이르고 있다. 네. 그리고 확진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는 게 일본은 잘했으니까 일본 말하면서 일본을 대해서 이제 막
어떻게 뭐가 우리나라를 다른가? 비교하면서 예. 하시는 분이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음. 일본은 자연 면역을 많이 해가지고 훨씬 더 환자가 지금 적은 거다. 그리고 일본은 거리두기 하니까 네. 뭐 우리나라도 거리두기 해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주장은 제가 동의합니다. 자연면역? 자연 면역 때문에 일본이 감염수 자체가 그 적은 말은 맞는 거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은 그분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일본이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잘 맞고 있다. 그 말은 완전히 비과학적입니다. 네. 뇌피셜입니다.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뇌피셜인 그런 일부 의대 교수들은 내내 지금껏 네. 뇌피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뇌피셜 일부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2년 동안의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한 이런 언론의 실력은 네. 두고두고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의 실력은 코로나19에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한테 다가갔다는 것.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증 시각 장애인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바람이 매섭던 날 가서 쓰러져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거리두기로 2년 넘게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것들. 근데 지금에 와서도 당장 거리두기를 해제하면 특히 SBS, KBS, MBC도 계속 확진자 나오고 뭐 하면 나오면서 그쪽에는 한마디도 안 해요. 네. 정말 비겁해요. 네.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그런 뇌피셜 교수들 정말 비겁해요. 네. 그리고 그 사람 다 진짜 웃긴 게 네. 교회 다닌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도 교리교사 출신이잖아요. 아, 그랬네요. 기독교의 가장 큰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는 뭐냐면 네. 네 이웃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은 마구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약자에게 대하는 것이 위에 갔을 때 하는 이게 사실 예수님의 대단한 핵심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네. 그런데 하는 짓은 온통 강자에 빌붙어서 살면서 약자는 돌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역겨워져. 뭐 우리 기독교 계신 분들 뭐 신앙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사입이에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어떤 교리가 다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제가 천주교 교리교사를 할 때 그 문구에 제가 사실 그 젊은 대학생 1학년, 2학년 조동찬이 거기에 빠져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구나 하면서.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장인데 네. 일본에 비해 인구 100만 명당 따진 거니까 한 5배 정도 높죠? 네. 그럼 사망자 볼게요. 사망자인데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입니다. 네.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확진자는 5배 높은데 100만 명당 사망자는 비슷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더 많으니까 사망자의 실제 숫자는 더 많고요. 네. 미국은 정점을 끝났어요. 100만 명당 사망자가 우리와 일본의 한 3배 정도 되죠. 네. 정점을 지났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풀고 있지만 저는 푸는 게 당연하다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푼다고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놈들이 도대체 뭘 갖고 근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발 공부 좀 정말 공부 안 하고 정말 이제는 이제 많은 우리 의학계의 사람들이 그런 뇌피셜 정치인의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약자들의 이런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이런 놈들을 정말로 왜냐면 약자들이 너무 많이 생명까지 잃으셨어요.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보셨으니까. 똥문한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냉정하게 보면 확진자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보면 그런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네. 미국, 일본 빼요. 네. 미국, 일본 빼면 우리나라 이제 파란 곡선인데 네. 초록색인데 우리나라만 보면 사망자 증가하고 있어요. 역대 최악이에요. 우리나라만 보면. 그렇죠? 초록색인데. 아니다. 우리나라 죄송해요. 파란색이죠. 네. 델타 때 갔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네. 델타 때 최고 사망 지수를 우리가 넘고 있다. 지금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3분의 1, 일본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괜찮아.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이것도 그러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일본보다 몇 배가 넘는 30만 명 중에 확진자 이거를 다 감당할 거냐? 네. 이걸 다 감당하는 게 거리두기예요. 아니면 위중증 환자만 이렇게 네. 사망하는 사람만 두 번째 초점을 그림. 맞출 것이냐? 네. 이게 치료 중심의 적이에요. 네. 이제는 격리, 관리 중심, 감염을 막는 중심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염려하시는 분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아무도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오미크론 당했어요. 네. 감염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음. 그런데 이걸 잘하면 네.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네. 미국보다도 일본이 잘했고요.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아니고 이건 국민 전체가 똘똘 뭉쳐야 이런 결과가 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더 조심해야겠지만 우리 국민이 보여주는 이런 코로나 성적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고로 똑똑하신 국민임을 정말로 다시 한번 느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이거지. 그런 허튼 놈들 때문에 이거 전체를 다시 다 해서 감염 자체를 막자. 왜냐면 우리가 확진자 30몇만에 매몰되다 보면 네. 위중증 사망자의 초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집중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잘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 완벽하지 않은 힘을 어디에 쏟을 것이냐? 네. 위중증에 철저하게 네. 주변의 할머니,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콩팥병 환자 이런 환자들에게 더 철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세 번째 장인데요. 세 번째 장은 카이스트 수리학과 김재경 교수님이 네. 한림원 강의연에서 발표하신 슬라이드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백신 맞고 감염돼서 우리는 이제 자연 감염보다는 백신을 훨씬 잘 맞은 백신 선진국이죠. 보면 인펙션 프리벤팅 이뮤니티는 뭐냐면 네. 감염 자체를 막는 면역력은 처음에 있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백신을 많이 줘봤자 계속 이곡선이겠죠. 그런데 중증, 그러니까 severity,를 reducing 감소시키는 immunity는 이렇게 오래 가요. 만만하게 떨어지네요. 예. 사실 이거보다 더 길게 간다는 저기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해야죠. 그러면 어디에 포커싱을 맞느냐?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걸리거나 아니면 이거가 하거나 네. 이거를 맞춰야죠. 이거를.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안 중증을 되는 감소시키는 그쵸? 면역을 낮추고. 예. 네. 그리고 이게 안 되는 분들에게 어떻게 치료제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네. 계속 이것만 주장하는 인펙션 프리벤팅 이뮤니티를 네. 주장하는 그런 뇌피셜 의대 교수한테 우리 국민들 더 이상 속지 말고 더 중요한 건 기자들, 작가님들, PD님들 그만 좀 합시다. 예? 그따위로 해가지고 아유 정말 기자님, 작가님, PD님 하시면 안 돼요. 예? 이런 전쟁이 난 상황에서 전쟁에서 장수가 평상시에선 장수가 멍청해도 상관없지만 전쟁에서 장수가 멍청하면 자기 부하들 다 죽고 국민들도 죽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뇌피셜 교수들을 초대해서 인터뷰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게 했는지를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뭐 정말로 반성해야 되는 놈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건 이제 또 그런데요. 네. 3차 접종의 논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차 접종 지금 이거는 질문이 많아서 제가 준비한 건데 아, 네. 이게 지금 네이처에서 따왔고요. 네 번째 장입니다. 네. 네, 3번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가족에게 얼마나 전파를 시키나 봤더니 일단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백신을 맞은 사람 보면 어쨌든 차이가 네.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가족에게 덜 감염을, 감염시켜요. 안 시킨다. 네, 감염을 안 네. 시키는데 파란 게 델타고 네. 빨간 게 오미크론이에요. 네. 그런데 델타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확연히 차이 나는데 오미크론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 안 나죠. 델타보다는 덜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델타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높죠. 가족을 감염시키는 율이. 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고 하면 밀접 접촉자인데,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백신을 맞았거나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사실은 감염을 감염력은- 시키는 것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 중에 백신 미접종자라도 자가격리할 필요 없다는 것은 이런 근거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뇌피셜 그런 애들은 몇 명은 네. 저는 말씀드렸지만 친정부적으로 방송한 적이 없어요. 네. 정부가 갖고 있는 에비던스만 봐왔죠. 정부가 말하는 게 에비던스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봐왔던 건데 이거는 에비던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뇌피셜은 계속 정부 편을 들면서 정부에서 하는 자문위원회 가서 정부가 주최하는 거에서 TV에 나오고 거기 브리핑에서 했는데 이건 또 미친 짓이라고 말했죠. 네. 그러니까 정말 미친 놈이에요.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조금 저기 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논문도 못 봤을 거예요. 예? 방송 출연하느라고 여기저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 아나운서도 불안했지만 보면은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5번째 슬라이드인데 이것도 카이스트 수리학과 김재경 교수님께서 한림원 강의 때 발표하신 슬라이드를 이용한 겁니다. 5번째 슬라이드도. 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정점 환자 수예요. 데일리 인펙션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여기가 정점이겠죠. 이쯤이 네. 가운데가. 그러니까 이 재생산 지수가 높아갈수록 감염이 확 늘면서 정점으로 치닫겠죠. 그런데 이렇게 환자가 늘어날수록 중증화율, 위중증화율은 이렇게 가파르게 확 감소해요. 감소하고 실제로 뭐냐면 이게 케이스잖아요. 이거 비율은 뭐냐면 비율이 줄더라도 환자 수가 자체가 늘어나면 중환자 수는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하시겠는데 그 비율이 실제 중증 환자 수를 감소시킬 만큼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비율은 가파르게 확 줄고. 네. 그래서 위중증 환자 수가 줄고 오히려 정점이 됐는데 이게 정점과 위중증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이게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점에 치닫는 건 뭐냐면 네. 위중증 환자 수 자체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점의 예측이 우리나라의 위중증 환자 수를 보면 정점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다. 지금 우리는 근데 위중증 환자 수가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점에 오기 까지 전에 아니네요. 위중증 환자 수는 질죠. 환자 수는 늘더라도. 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정점이 안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와. 예, 이런 아니 이거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으면 당연히 위중증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아니네요. 네, 정점으로 아닙니다. 가면.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된 거 현상이에요. 네. 이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뜨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에서 지느냐? 그건 이제 뭐 태양과 지구와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왜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지 알지만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네. 이것도 이 현상은 했는데 왜 이런지는 몰라요?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알아내진 못했지만 이게 늘어날수록 감염자가 늘어날수록 인펙션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자꾸 또 감염되고 그럴지라도 중증을 예방하는 능력은 지속되기 때문에 중증 예방 효과가 지속돼서 이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만 보면 네. 가벼운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적으로 어떤 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것도 좀 포함이 되는 수치인가요? 근데 그건 네. 뭐냐면 여기서 위중증 환자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네. 여기서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지면 사망자가 위중증 환자 수에 비례해서 낮춰지겠죠. 근데 여기서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함에도 그 불구하고 얘기군요. 사망자가 늘어난다면 그건 의료 체계가 네. 나빠진 건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패턴을 보인 적이 없어요. 네.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면 사망자는 줄었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훌륭한 뭐 수준이네요. 뭐 전 세계 최고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그런데 일부 또 정치적인 사람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최고인데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등도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1등도 내가 부족한 과목, 난 역사가 부족해, 나는 미술이 부족해, 나는 음악이 부족해 이렇게 해서 보완할 필요는 있는데 1등이 저쪽 30등 하는 애, 50등 하는 애 공부 방법 따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일부 정치적인 그런 의학자들 계속 우리보다 못한 유럽의 이런 나라들을 대면서 공공병원 늘리자고 그래요. 공공병상 늘리자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냐면 소유 개념의 공공병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소유했던 국가가 소유했던 그걸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는 걸 더 많이 아무 쓸모잡 게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개인이든 그게 공공이든 환자에게 들어가는 의료 서비스 자체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의료 서비스가 공공적이어야지 무슨 그 주체를 갖고 논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삼성이나 아산이나 하는 게 사람들에게 하는 그 의료 서비스가 좋아야지. 네. 삼성이나 하는 거 냅두고 국립의료원 이런 데 병원만 아니지 있습니까? 네. 되게 위험하고 정말 뭐냐면 뒤떨어지고 위험한 발상인 게 분명히 제가 주장하는 거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그들에서도 그런 겁니다. 의료 서비스가 공공적이어야 됩니다. 의료 서비스가 그러니까 공공적이란 말이 너무 적이니까 의료 서비스가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그게 실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더 그죠? 네. 네. 동네 병원도 동네 개개인이 하시는 동네 병원도 집 근처에 있는 그냥 병원도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 서비스가 나오는 의료 서비스가 사람을 향하게끔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몫이지. 그런 거 냅둬 그냥 다 그런 거 다 공공으로 갈아엎죠. 엎어. 어디다 대고 말도 안 되는 국가가 세하는. 아무튼 저는 그래서 너무나 역겹게 그렇게 팩트를 왜곡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왜곡한 사람들이 싫습니다. 누가 더 그러니까 누가 더 신앙적일까? 저는 뭐 잘 안 다니지만 미사도 잘 안 나가지만 그분들은 매일매일 뭐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린다고 해요. 네. 누가 더 예수님적인가요? 네. 정말 전 냉정하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실제로 계시나요? 실제로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의심이 들지만 정말 그 다퉜을 때 전혀 부끄러움 없어요. 그런 학자들과 네. 그렇게 곡각하세하면서 대중을 위하는 척 그렇게 웃기지 마요. 대중을 위하는 척이 아니라 척하면서 그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고 다음 근데 장이요. 네. 이건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나왔죠.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해봐야 될 것 사진인데 같아요. 예. 스텔스는 뭐라고 나왔냐면 스텔스가 저는 이제 군사는 잘 모르지만 레이더에 잘 포착이 안 돼가지고 그게 스텔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잘 안 그런 잡혀요? 검사법에 따라서 안 잡히기 때문에 스텔스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스텔스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가 조금 설명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코로나19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스텔스인지 이거는 바로 아느냐? 아닙니다. PCR을 해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해도 바로 할 수 없고요. 다만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PCR로는 미루어 짐작해서 이거는 스텔스겠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유전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속항원 검사 그다음에 PCR로도 스텔스인 줄은 몰라도 코로나19로는 진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스텔스가 아니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요. 벌써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의 22%를 차지했습니다. 오, 빠르죠. 네. 다른 나라 보니까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남아공 이미 오미크론을 제치고 스텔스가 우세종이 됐습니다. 네. 뭐야, 스텔스가 그러면 오미크론보다 더 빠른 거 아니야?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도 30% 빠르다는 걸 인정했고요. 물론 1월 달에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가 1월 달에 CNN에서 전혀 빠르다 근거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1월 달 기준이고요. 앤서니 파우치도 만약 지금 다시 CNN과 인터뷰한다면 전파력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앤서니 파우치가 이 스텔스가 전파력이 빠르지 않다는 것 때문에 네. 사실은 그때도 되게 논란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전파력 빠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초기여서 미스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 앤서니 파우치가 미스 판단한 건 그거 말고도 좀 더 있습니다. 백신 3번, 뭐 4번 맞자 무조건 맞자 이거 미스 판단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앤서니 파우치라도 앤서니 파우치가 하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네. 그가 상황을 봐야 제시하는 되죠. 근거를 네. 돼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세계보건기구도 인정을 했어요. 30% 정도 빠르다. 근데 그렇다면 남은 게 이제 독성인데 그러니까 독성에 위험한 거. 대해서는 예. 이게 갈려요. 비관론과 낙관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오. 일단 비관론은요. 일본 도쿄대가 이렇게 한 겁니다. 햄스터한테 오미크론과 스텔스를 각각 오미크론을 감염시켰어요. 네. 각각 감염시키고 얘네들을 폐를 부검했어요. 불쌍한 햄스터들. 고마워요 햄스터들. 햄스터 잘 가 안녕.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게 네. 그냥 오미크론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스텔스형인데 이게 염색을 뭘로 한 거냐면 바이러스가 침범한 거가 잘 보이도록 빨갛게 보이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미크론은 햄스터 뒤에도 폐에 별로 잘 침범은 안 했죠. 그런데 스텔스형 어때요? 많이 침투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침투했죠. 네. 이거 계산을 해봤더니 일본 도쿄대가 계산을 해봤더니 9.3배예요. 스텔스형이 9.3배나 폐를 더 잘 침범한다면 이거 상당히 독하겠네. 연구팀의 결론이 그래요. 독하다 스텔스 B형. 이거 되게 위협적이다. 그런데 이런 비관론이 있는 반면에 낙관론도 있다. 이거는 남아공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회색이 스텔스형이고요. 주황색이 그 오미크론입니다. 네. 오미크론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텔스형이 쭉 올라갔죠. 86%입니다. 네. 와, 그러니까 스텔스형이 86%나 되면 위중증 사망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그 비율이. 늘지 않았습니다. 늘지 않았어요. 남아공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백신을 맞거나 자연 감염을 통해서 면역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중증이 안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왜냐면 충돌하잖아요. 일본 도쿄 이렇게 스텔스 오미크론이 더 폐를 많이 침범한다는 것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 충돌하는 연구 결과를 성립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초기 단계 연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남아공보다 백신 접종률 훨씬 높고요. 중증화, 그러니까 이 의료 체계도 어떤 놈들은 남아공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는데 참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더 훨씬 훌륭합니다. 네. 남아공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남아공은 백신 접종률도 우리나라의 택도 안 돼, 반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의식이 더 과학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진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지는 나라에서조차도 스텔스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고 훨씬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진이라 보면 스텔스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요? 네, 세계보건기구도 그랬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도 뭐냐면 스텔스형이 전파력이 빠르다 인정. 하지만 스텔스형의 비율이 더 높아가는데 전반적인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감소 중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상황은 아니네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랬고 다만 이게 초기 단계니까 아직은 모르는데. 예, 그렇죠. 예의주시하자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스텔스형을 잘은 봐야겠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일본 이제 조사 결과가 폐에 이제 침투를 더 많이 한다는 어떤 햄스터요. 폐에 어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 햄스터들은 폐에 훨씬 더 안 좋아요. 스텔스형이. 근데 얘네 햄스터들은 백신을 맞은 적도 없고 걸린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일단 또 사람은 아니고 네. 일단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에서의 비율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스텔스가 22%인데 네.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더 높게 보이진 않아요. 아직 정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분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스텔스형에 우리가 과도하게 그러니까 예의는 주시해야 되지만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 네. 예, 그리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걸려도 되는 거 아니냐, 가볍게 앓는 거는. 네. 그런 연구들이 진짜 파다합니다. 그런데 공존하는 건 뭐냐면 네. 경증도 예사롭진 않다. 어... 이게 이제 뭐냐면 옥스퍼드 대학이 네이처에 실은 건데요. 네. 예, 가볍게 앓은 사람과 네. 그 다음에 아예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뇌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오. 이렇게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이 줄어든 거예요, 뇌가. 물론 이건 뭐 퍼머넌트, 그러니까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일 것 같긴 하지만 줄어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뇌가 쭈그러든 거죠. 아, 진짜? 쭈그러들었던 슈랭크, 영어로는 슈랭크라고, 그러니까 슈링크죠. 슈링크.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어머. 부위들이 이런 뭐 약간 것들이.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요? 그렇죠. 망했네. 나 걸리면 이제 거의.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자칫 이러면 그냥 코로나 한번 그냥 걸리자. 왜냐면 근데- 요즘 걸린 분들한테 야, 너 슈퍼 면역자라서 이제 네. 좋겠다. 야, 아무 때나 다녀도 근데 걱정 없고 동시에 예. 가볍게 앓는 게 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게 공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굳이 걸릴 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걸린 분 많은데 그래요? 괴로울까봐. 근데 네. 저는 제가 알았었는지 안 알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감염됐고 저는 그리고 코로나19의 현장을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무증상으로 지나간 것 같아. 이쯤 되면 뭐 선배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굳이 걸릴 필요는 없겠다. 예를 들면 가볍게 앓고 지나가서 슈퍼 면역을 얻는 이득이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해가 된다는 연구도 물론 네. 이 뇌는 퍼머넌트한 게 아니라 네. 일시적으로 딴 거니까 뇌의 회복성상 금방 회복됐겠지만 네. 우리가 굳이 걸리면 안 되는 그 경고 사인도 네. 같이 공존한다. 뭐 좋을 건 없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가벼운 감염자에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더 급한 위중증자를 환자를 신경 쓰기 위해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네. 우리가 그냥 코로나 너 확진됐어? 나도 감염됐게 이럴 필요는 전혀 없겠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가벼운 감염에 대해서 이득이 되는 연구들이 많지만 항체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재감염을 막고 뭐 이렇다라는 것도 상당하지만 이렇게 네.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도 공존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폐기능 같은 건 어때요? 한번 걸리면은 뭐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하는 건 없을까요? 네. 오미크론은 폐로 침범하는 게 적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SBS 8시 뉴스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중증으로 앓은 분들의 폐 사진 보면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섬유화돼가지고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 침범하면 섬유화 잘 일으키고 그 섬유화는 한번 한번 섬유화된 되면은 거는 안 돌아가죠. 안 돌아오죠. 무섭네요. 네, 그거는. 무서워요. 네. 그래서 고령인 분들에게 그리고 폐를 침범하는 분들에게 그 델타까지는 되게 무서웠어요. 델타는 진짜 무서워. 근데 물론 하얗게 보이다가 회복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폐렴을 앓았다고 해서 막 완전히 걱정할 건 뭐 막 시리에 빠지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폐로 침범하는 것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폐로 침범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됐겠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갖고 전 나라가 비상체계로 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탑다운 방식의 지시 방식은 2년 이상 지속하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인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결국 본인의 생활 결정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이걸 뭐냐면 전문가들은 informed decision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해라.
결정하시는 게 맞지. 네. 계속 섣부르게 조동찬 섣부르게 아는 지식 갖고 뇌 이거 나 네이처 나 논문 봤어? 자 다 죽어. 그런 한번 걸리면 뇌 다 죽어. 그러니까 당신들 꽁꽁 집에 있고 돌아다니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 그림 나와 있나요? 이건 뭐냐면 네.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음. 그 자마에 나왔고 네이처에서 이제 소개를 한 건데 네. 오미크론에 걸린 아이들의 항체를 봤어요. 가볍게 알았던. 아이들의 와. 항체? 근데 네. 애들은 항체가 37%밖에 안 생겼어. 오. 어른들은 네. 이게 76%인지 그런다. 어쨌든 70%가 넘는데. 네. 그 애들은 걸려도 항체가 안 생겨요. 왜 그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애들은 항체는 언제 생기냐면 얘가 들어와서 나의 혈액까지 파고 들어야 내가 이제 항체까지 쓰는 거예요. 하면서, 예. 애들은 항체 쓰지 마.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장수 전쟁으로 따지면 뭐 1장수, 2장수, 3장수, 4장수가 있으면 3장수, 4장수부터 강력하고 1장수, 2장수는 초기에 이제 쫄병 정도예요. 애들은 그런 1장수, 2장수, 쫄병 1, 쫄병 2 정도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안 생긴대요. 어른들은 그냐면 다 써야 돼. 항체가 최선을 다해야지 막는 건데 와,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다. 이 인네이트 이뮤니티라고 하는데 각 원래 타고난 면역력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서 보니까 오미크론을 그렇게 저기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젊은 게 좋은 건가? 애들이 입원율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입원율은 애들이 면역을 반응을 못해서가 아니라 네네. 애들이 이 코를 숨을 잘 막혀서 숨 잘 못 쉬어서 저산소증에 빠지고 고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만 잘 어레인지하면 그래서 입원 비율은 높지만 애들의 사망률이 높진 않아요.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입원 비율은 높고 사망 비율이 높지 않은 건 애들에서만 나타나는 엄청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겠지만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애들을 실제로 보니까 항체조차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됐어. 뭐 항체까지 있어. 오미크론 따위에. 애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네, 항체가 많이 안 생겼다고 놀랄 일이 아니라 그 작용을 그렇죠. 보면은 나쁘지 않은 작용이에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재감염 한 번 걸렸다가 나은 애도 재감염 위험성이 이론적으로 높겠죠. 근데 연구팀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재감염 위험성은 뭐 이론적으로 높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대단해요. 이제 어린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도 이게 같은 네, 결과네요. 그렇죠. 같은 예. 의미죠. 예. 애들이 입원 비율은 늘어가지만 제가 일전에 오미크론 어른에게는 악몽, 어른에게는 선물, 아이들에게는 악몽이라고 했던 거는 아이들의 입원율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사망률까지 증가하지는 않아요. 예. 델타 때까지도 뭐 아이들의 사망률은 뭐 되게 낮았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와, 애들은 뭐 항체도 안 써. 뭐 항체까지 써. 됐어. 항체는 넣어놨어. 그랬다. 이게 어제 나와서 이제. 아니 블러드 테스트 나오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나는데 코로나 O형은 잘 안 걸리고 A형이 취약하다. 이건 아니죠. 네,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는 나와서 그렇겠지만 통계적으로 나온 게 어떤 기전까지가 조금 설명이 돼야 돼요. 기전까지 설명이 되진 않아서. 네. 선생님 O형이신가요? 네, 저는 O형이죠. 저도 O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스텔스 변이 나타나도 뭐 그렇게까지 또 놀랄 일은 아니다는 게 오늘의 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의 정점,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뭐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와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현 상황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나 쉽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거냐가 정말 제가 가장 제일 필요한 정보죠. 그래야 제가 이제 저의 모든 스트렝스가 거기서 우리가 지금 위기에 있구나. 우리가 지금 아니구나. 그러면 위기에 있으니까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 좀 더 과감하게 풀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네. 좋겠고요. 우리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정점이 이제 국제적인 상황은 네. 볼 때는 우린 나쁘지 않고 네. 다만 우리나라 상황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니까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철저하게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TOWR@sbs.co.kr로 또 궁금한 사연 있으면 메일 보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